2부 언니 뉴스. 여성의 시각, 엄마와 언니의 시선으로 뉴스를 고르고 분석해 드립니다. 언니 뉴스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어머, 왜 그러세요? 왜요? 언니 뉴스. 안녕하십니까. 봉수사님 안 계셔서 갑자기 자동 AI 인공지능 진행자로 바뀐 모양입니다. 양재입니다. 두 명 낚였어요. 소개하지 않았는데 들어왔어. 자, 최민희 의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양지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예, 사람들이 계속 물어요. 진짜. 맞습니다. 진짜 남자 맞습니다. 맞냐고. 예. 남자처럼 목소리 하는 여자 처음 봤다고. 엄마, 어머머. 어제 알아보시고 또 이렇게 사진 같이 찍어달라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정치쇼에서 봤다고. 그래요? 네, 정치쇼에서 봤다고. 와, 네. 이젠 스타 마녀. 아니. 자, 고란중앙일보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왜 노래를 노래를 하세요? 오늘은 안 하세요? 아니, 왜냐하면 다른 생각하느라고. 아. 어떤 분이 고란 기자님이 엄청 유명한 분이래. 저한테 문자가 와서 그러면서 고란 기자님한테 가상화폐 꼭 좀 물어봐 주세요. 가상화폐만 기사 쓴대. 아니 근데 보니까 진짜 검색을 해보니까 네. 가상화폐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 전문 기사를 썼어요. 그렇죠. 가상화폐 지금 가장 핫한데요. 질은 모르고 양은 많이 씁니다. 예. 그게 저에게는 쓰잘 네? 쓸데없는 거라는 거죠. 쓰잘 것 없다. 예. 저에겐 예. 저에게만 쓰잘. 저도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예. 다. 예. 투자를 많이 하셨잖아요, 봉도사님. 그런 얘기하면 깜짝 놀라요. 예. 아니 어제 미국에서 누가 연락이 와갖고 그거 했네요. 그래서 대답을 안 하고 있더니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폭락한다고. 그러면서 재밌는 얘기예요. 폭락한다 그래서 지금 10,000불 넘어갔는데 폭락해요 그랬더니 일단 10만 불까지 간다 폭락한대. 그럼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그럼 폭락하니까 안 샀어. 그러니까 일단 10만 불까지는 살아야지. 너무 웃기는 사람이었어. 자, 첫 번째 선거 때문에 밀려난 복지정책. 근데 방금 그 뉴스가 그 최명길 최명길 국민의당 최고위원 예. 대법원에서 200만 원 벌금의 확정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언제요? 오늘 오늘요? 오전에 어머. 그래서 그럼 10시였었는데? 금방 나와. 10시. 10시 원래 예. 이제 10시에 발표를 그렇죠, 하니까요. 그러면 100만 원 이상이면 아시다시피 선거 무효기 때문에 어머. 예, 의원직을 박탈당했습니다. 어머. 바로 방빼요 그럼. 어머. 갑자기 숙연해지는 건지. 그러게요. 진짜 서러워요. 그 예. 순간. 그럼 바로 의원직 신분을 상실하고. 바로 그 순간. 무효기 때문에 그 순간에 상실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요. 네. 당선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것이 되는 거예요. 아. 당선 못 무효이니까. 받아요. 연금 없어졌어요. 연금 없어졌어요? 19대 때 저희가 없앴어요. 그 전에 있던 사람들은 받아요 근데. 그렇죠. 19대 이전까지만 국회의원하고 받는다. 봉도사 받는다. 다 그런 거 알고 더 이상 국회의원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의원 식당에 가면 지금도 무료로 식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안 되죠 지금. 식사는 안 되고요. 나이가 있죠 나이. 65세가 넘어야죠. 65세 넘으려면 앞으로 한 30년 있어야 되니까. 뭔가 알게 모르게 굉장히 혜택이 많군요. 아니 그게 없다니까 이제. 아. 네. 근데 19대 의원. 18대까지만 국회의원 하면 있고 19대 네. 근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15, 16, 17, 18, 19까지 하면은 안 되죠. 안 되는 거죠. 그럼 18에 딱 끝나면 되고. 끝나면 되는 거고 19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요? 이상하네 그거. 이상한 논리요. 아니 최민희 의원님도 자신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표정이. 확실해요. 나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18대까지 되고 19대에 의원 했으면 네. 15, 16, 17, 18, 그전엔 19 다 했어도 안 그게 안 되는 돼. 거예요. 예. 국민 입장에서 좋은 거죠. 어쨌든. 그렇죠. 아니 선거 그리고 비법이 또 안 이제 되니까. 이런 게 있어요. 건너뛰고 20대나 21대쯤 또 돼. 네. 그런 안 데 돼요. 있어요. 없어요. 또 하면 없어요. 19대 이후에는 안 되는 거예요. 뭐 아니, 법을 17 바꾸면 또 되는 거 아닌가요? 못 바꿔요. 아니 17대까지 한 건 받고. 다 못 받습니다. 그럼 하지 말아야겠다. 19, 20, 21, 22, 23, 24 쭉쭉쭉 다 안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방송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와일드쇼 공개 방송하죠. 12월 15일 금요일 오후 2시 목동 SBS 1층 락스튜디오. 12월 15일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오후 2시 저와 함께 주진우 기자, 김영민 PD,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함께합니다. 방청 신청은 문자로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혹은 고릴라나 정치쇼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된 분들에게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보는 라디오로 보시면 제 뒤에 포스터. 무서울 것 같아. 무서운 포스터가 있어요. 와일드쇼. 저 약간 공포 영화 아니, 그 보는 것 보는 같아요. 라디오로 보시면 예. 봉도사님이 지금 3명이 있는 거에 한꺼번에 보일 거 아니에요. 조그만 이거 화면에. 움직이는 게 진짜. 이거 움직이는 게 진짜. 붙어있는 게 가짜. 근데 사진에는 얼굴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온다. 실제 작아요. 아, 이거 네. 포토샵 한 거 아닌가요? 아니요. 포토샵 샵에 가서 산 거 아니에요, 저거. 뭘로 말을 받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자, 있어야죠. 최민희 의원님 첫 번째 뉴스.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의 예산에서 밀렸다? 네. 예. 어제 극적으로 예산안이 합의됐는데요. 그게 보니까 그냥 합의가 아니고 잠정 합의더라고요. 합의안 앞에 잠정이 써 있어요.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의총을 통해서 어제 합의된 예산안을 좀 부정적으로 지금 거부하기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이나 다른 당으로 다 가능하잖아요. 근데 바른정당도 지금 반대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국민의당은 의총에서 추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뭐 안타까운 게 있는데요. 예. 그게 기초연금, 노인 기초연금과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좀 이따가 생생한 증언을 하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기초연금은요. 원래 7월부터 내년 7월부터 하위 70%까지의 어르신들에게 지금 20만 원 받던 걸 25만 원으로 인상하겠다. 이렇게 정부가 예산 편성을 했는데요. 이게 7월이면 6월이 지방선거인데 7월에 받게 되니까 지방선거에서 혹시 여당이 이용할지 모른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이게 9월로 연기되었습니다. 10월로. 10월로? 네. 잘했어요. 네, 10월로 연기되었습니다. 아니 그거 잘. 잘했어요. 네,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동수당의 경우는 그 정부안은 이게 모든 아동들에게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월 10만 원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것이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거는 5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었죠. 그런데 이건 역시 10월로 밀리나요? 이거는 9월로 밀린다고 9월로요? 합니다. 예. 네, 그런데 이 아동수당의 경우는 상위 10%는 또 뺀다고요? 네, 상위 10%를 뺍니다. 근데 그 상위 10%의 기준이 뭐냐면 재산 6억 6천만 원. 그다음에 이상? 예, 부부 합계 732만 원 월소득. 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분들은 그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의 틀이 무너진 거죠. 무너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원식 원내대표가 살이 뜯겨 나가는 아픔을 느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동수당과 관련해서는 이게 숨겨진 1cm의 피해가 또 있더라고요. 상위 10%에게. 이 얘기를 우리가 오늘 예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특별히 모신 어머니가 한 분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가 네, 5살, 3살 아이를 둔 맞벌이 자녀 마포구에 사는 고란입니다. 예, 얼굴은 네, 좀 어서 모자이크 오세요. 처리했어요. 예. 음성도 지금 변조했어요. 본 목소리 아니죠? 아, 제가요 아동수당을 폐지한다 그래서 그냥 예. 그런가 보다, 그냥 10만 원을 못 받는가 보다 했더니요, 사실 애들 더 많이 낳으라고 소득공제해서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연 15만 원 월 세액공제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 그거 세액공제를 아동수당 준다고 없앤다는 거예요. 그러면 15만 원이 없어지고 10만 원도 못 받으니까 25만 원을 손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맞벌이 자녀 기준이 월 상위 10%가 730만 원이면 웬만한 맞벌이는 다 해당되는데, 아니 일하면서 애들이나 키우는데 그걸 돈을 안 준다고.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예. 있습니다. 근데 25만 원이 날라는 거예요? 여기서 확실한 거 네. 2021년부터 두 자녀부터 15만 원 세액 공제가 없어지죠. 아니요, 당장 내년부터 없어지고요. 이게 점차적으로 하나니까 목소리 돌아왔어요. 점차적으로 없애는 거기 때문에 일단 내년부터는 이제 두 자녀가 없애는 거고 2021년부터는 한 자녀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요 중요한 것은 세액공제 15만 원? 그게 더 네. 크네. 그렇죠. 그러니까 손해까지 보는 건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건 박근혜 정부가 결정한 겁니다. 미리? 네, 이미 결정돼 있던 겁니다. 세액공제를 없애겠다는 거. 네, 그래서 이게 그 파동 날 때 지난번에 왜 세액 공제하고 13월에 월급 없어진다고 파동 한 번 났잖아요. 예. 그때 이제 세제 개혁에 이게 들어가 있었던 아니 겁니다. 근데 애들 많이 낳으라고 온갖 지원책들 뭐 네. 정부 돈 뭐 몇 조를 썼는데 왜 그걸 깎아요? 80조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까지? 근데 이거요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세액 공제는 되살리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여소야대 형국이기 때문에 여의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정책, 출산 장려
라는 이게 한 가지 정책 방향이 있으면 그 정책 방향에 맞게 세부 정책들이 다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미스매치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도 애를 많이 세공제 낳으라고 큰데, 하면서. 이거 진짜. 네. 아니 그렇게다 이제 맞벌이 부부면서 애를 키우는 데는 사실 소득도 많지만 맞벌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돈이 훨씬 더 많거든요. 외벌이 그럼요. 가구에 비해서는 또 사람을 또 써야 되고 네, 어린이집도 네. 종일반으로 보내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또 10만 원도 안 주고. 예,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맞벌이 부부가 월 10만 원 안 받는 건 뭐 그래 이렇게 하다가 세액공제 15만 원을 마치 받던 거를 뺏기니까 그렇죠. 이거야말로 생살이 뜯기는. 세액공제도 월 아픔이죠. 15만 원이? 아니 그건 연이요. 연. 연. 그렇죠. 네. 연이군요. 네, 그건 그럼요. 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월 10만 원 안 받은 게 12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25만 원이 날아가는 게 아니고. 아, 그건 아닌데요. 예, 예. 125만 원. 세액공제는 15만 원. 죄송합니다. 135만 원. 세액 135만 원 못 받아봤어요. 받는 거죠. 예. 아 근데 그게 상징성이란 부분이 분명히 맞아요.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음. 돈도 돈이 크지만 누구에게는 이게 정말로 상위 10%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처음에 저도 야 정말로 경제력이 넘치는 분들 대상으로 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고란 기자가 경제력이 넘칠 정도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봐서 알지만 아니 예를 들어갖고 지금 그 부부 합산 수입이 월 얼마라고요? 700 그게 세 732만 전 원. 기준입니다. 아, 세전 예, 기준이요? 예, 예, 예. 732면 보통 이제 애들 바로 결혼해서 안 낳잖아요. 한 네. 3, 4년, 4년 네. 지나서 나고 10년 차 직장인들의 부부 합산이 이 정도가 웬만하면 다 되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이제 4년제나 이렇게 그 약간 화이트 클래스 같은 네, 경우는 예, 이게 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쯤 되면 애들이 대부분이 유치원 가죠. 이제. 그렇죠. 한 4살, 5살, 네, 6살 예. 한참 많이 될 이때쯤이에요. 때. 예? 그거 좀 이상해. 근데 그 10만 원, 10만 원 빼고 또 세액공제 빼고 네, 예. 네, 그럼 그래서 135만 원 1년에 손에. 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국민들께서 특히 맞벌이 부부가 네. 조금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그 전문가 멘트가 네. 있더라고요. 소득 상위층을 제외하면 정작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구가 제외돼서 아동 수당의 취지에서 벗어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네. 네. 아니 상위층을 왜 근데 10%를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하게 된 거죠? 저는 그걸 전혀 몰랐어요. 근데 소득 그렇게 기준으로 따지니까 소득 기준으로 소득을 10%가 따지니까 아. 그렇게 되는데 맞벌이 상위 10%를 빼자 이렇게 이제 네, 된 거예요. 자유한국당에서 예, 이거는 그 주로 자유한국당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자유- 적용하니까 732만 원. 그 보편복지에 대해서 가장 이렇게 반대하는 논리 중에 핵심적인 단어가 야 이재용 아들도 봤냐? 그러니까요. 라는 논리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이재용 아들. 윤영희님이 서민은 맞벌이도 500만 원 벌기 힘들어요. 물론 이 말도 네. 이 말씀도 그것도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상위 10%에 대한 기준을 너무 낮춰놓은 거예요. 그 상위 10%를 했을 때 들은 느낌은 고랑기 지적한 것처럼 이재용 부회장 아들이라거나 예. 최소한 뭐 준 아니 기업 부부 합산해도 뭐 한 1,000만 원 훨씬 넘는다든지 예를 들어갖고 뭐 자영업 하는데 무슨 사자 의사들이 이제 변호사 이런 경우 넘어가죠. 예, 근데요 이게 그 여당에서는 예. 그 모든 아동에게 10만 원씩 줘야 한다. 왜냐하면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키우는 건 국가가 책임지고 사회가 책임진다. 이 의미가 다른 거죠. 예, 완전히 의미가 달라서 원칙이 깨졌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판을 피할 수 없는 거고요. 그러나 또 그 야당 입장에서는 뭐하러 그 상위 10%의 그 아동수당을 주냐 이런 논리였고요. 그래서 지금 여야가 싸잡아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왜 골고루 그러니까 따지지 않고 주냐면 사회적 국가적 책임이라는 걸 일단 강조하고 그다음에 소득에 따른 차이는 세금으로 내겠다. 그쵸. 그래서 이번엔 실제로 고소득자에 대한 조정도 있었고 법인세도 올리기로 그렇죠. 합의를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두 개는 별개의 문제인데. 맞아요. 예. 근데 우리도 여기서 뭐 아이 양육과 관련된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 그때마다 나온 얘기가 아이 잘 키울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일단 뭐 부의 뭐 빈부를 떠나서 다 네. 사회가 책임져 주자라는 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네. 그걸 차이를 줬다는 게 저는 진짜 아니, 이상한데. 그리고 저도 보편복지를 찬성하는 입장에서 그 여당 쪽에 약간 불만인데요. 이 대중을 국민을 이렇게 설득할 만한 그렇게 확실한 논리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진영 논리를 확실히 펴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이 논리가 그 누구죠 이분이? 양철이 양철 변호사님 논리가 지금 맞는 게 그 소득 상위 네. 구간 설정을 하면서 네. 40에서 45% 올리고 세금을 올리잖아요. 네. 네. 세금을 올리는 부분에 대한 국가의 그거에 상응한
응당한 그 복지는 보편적 복지로 가야 된다. 이 논리가 딱 맞아요. 아, 책임을 맞는데, 올려버리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저는 설득을 잘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야당이 한마디면 야 이재용 아들도 해줘? 라는 게 한마디면 사람들이 야 그래 맞아 라고 이렇게 수긍을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가 그러니까 그 논리가 그 논리가 참 위력적이에요. 그러니까 그에 맞서는 아니 반박 그게 논리를 이렇게 말씀드려 확실히 이재용한테 세금 더 많이 내라 그래 이렇게 말씀하면 되는 거거든요. 더 많이 내고 있어요. 많이 실제로. 내기로 내고 했죠 있고. 이번에. 네, 더 많이 내라 이렇게. 네, 더 많이 내기로 박이다는데 홍보가 잘 안 되는 누군가는 거 그런 부분을 이번에 예산안 통과 과정을 지켜보면서 주위에 이제 저도 이제 방송 같이 하시는 뭐 정치평론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거를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 확실히 이 복지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저기 민생과 관련한 여러 가지에 관한 홍보는 새 정부에서 조금 좀 집중을 덜 못한 것 같다. 많이 알려줬으면 이렇게 어려움을 좀 덜 겪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을 그거는 지적하더라고요. 새 정부가 아니라 그 민주당이 사실 홍보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에서. 각 지역구에서.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처음에 홍보 플래카드나 홍보 문구를 만들 때 뭐 예산안이 통과되면 뭐 노인들께 25만 원 기초연금을 드립니다. 이런 이제 여당다운 풀카를 내걸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 자유한국당이 뭐 국민혈세 막 이런 선동적인 문구를 내걸었죠. 그런데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 그랬을 때 민생 예산 발목 잡기 서민은 통곡한다든지 일자리 예산 발목 잡기 청년들 통곡한다 이런 이제 그 홍보를 하자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잖아요. 여당이다 보니 세게 야당 공격을 못하는 정서는 확실히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화를 해야 되고 타협해야 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박정금님 맞벌이도 300만 원도 못 벌어요. 6788님 둘이 합쳐 350만 원 인집도 있습니다. 자 이런 의견 보내주는 청취자분들이 많은데요. 이번 문제는 그 맞벌이 부부 수입으로 얘기한 게 아니고 다 줘야 보편적 된다. 복지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 것이고요. 청취자분들의 오해 없기를 바라겠습니다. 웬만한 맞벌이 부부 500, 700 넘는다고 발언한 건 보편적 복지를 설명하려고 그러다가 말씀드린 거고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 사과드립니다. 자 그리고요. 보편적 복지예요. 그리고 이 보편적 복지가 맞는 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뭐 이재용 아들도 혜택을 받아 그만큼 더 세금을 많이 내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납세 의무를 지는 거잖아요. 국가에 예. 대해서. 국민은 국가에 대해 납세 의무를 지는 거고 국가는 그 납세자에게 복지 혜택을 줘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모든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최민희 의원이 얘기한 거 아이들은 책임을 국가 키우는데 책임제. 국가의 책임과 가정의 책임이 공동인데 국가의 책임은 점차 늘려가는 게 복지의 기본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서 다뤘던 것 중에 예를 들어 비혼모 문제 같은 경우 네. 또 범죄 피해자들 같은 경우 그 아이들이 갈 곳이 없다라는 것들을 국가가 전체가 책임져 줄 수 있다는 게 극단적인 사례는 그렇죠.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라 사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문제인데 우리는 아직도 가정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묻다 보니까 그렇게 희생당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사회 안전장치가 보편적 복지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뭘 묻지도 따지지 말고 일단 해놓고 그다음에 그걸 하는데 드는 재원은 분명히 엄청난 차이를 두고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 인구는 국가 경쟁력의 기본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극복한 나라는 다 아동에 관한 한 보편적 복지로 갔다는 거. 예. 이분이 정답을 얘기했네. 7000님. 근데 전화번호 기가 막히게 좋은데 어떻게 샀을까 저 전화번호를. 저는 저소득층입니다. 국민은 국가의 모든 혜택을 동일하게 받고 소득 차이 세금은 더 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부유하게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는 거예요. 45% 40% 내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편적 복지는 국가 책임져야 한다. 네. 그래야지 애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동일하게. 예, 비트코인 페인 양산. 아, 기가 나왔다. 떴다 비트코인. 페인 양산? 페인 양산. 셋이서 술 먹으면 샴페인 되는 게 샴페인. 아, 페인 양산 무슨 기사예요 이게? 혹시 그 비트코인 좀비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들어봤어요. 네. 야밤에 그 비트코인 단타 치는 사람들? 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게 되면 뭐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종류의 다 뭐 가상화폐, 암호화폐에 투자하면 다 이렇게 좀비가 되는 현상이 발생한대요. 왜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그 암호화폐,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365일 열려 있습니다. 보통 주식 시장이 9시 시작해서 3시 반에 끝나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 시장이고 미국 시장은 또 그 미국 시간에 이렇게 오픈을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저 글로벌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어요. 쉬는 시간도 없고.
그렇기 계속 때문에 지켜보는 거예요? 계속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주식하는 사람들이 뭐 단차를 치는 사람이라고 해도 일단 3시 반에 문 닫으면 쉬잖아요. 네. 가정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항상 보는 거예요. 게다가 가격의 움직임이 주식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상하 30% 그 제한폭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제한폭이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100%를 오르기도 하고 50%를 떨어지기도 하고. 급락이 초당이에요, 초당. 근데 저같이 저는 주식도 모르고 네. 비트코인도 해본 적이 없는데 딱 드는 생각이 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무식한 사람도 모르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많이 떨어졌다 그럴 때 사서 올랐을 때 확 하면 순간적으로 돈 따겠네 이런 다 생각을 그런 할 것 생각, 같아요. 다 그런 생각을 하죠. 다 그런 생각하는데요. 요때 팔면은 대개적으로 딱 팔아요. 예. 더 근데 떨어져. 계속 더 올라가. 예. 팔고 났는데. 팔고 났는데 떨어져야지. 팔고 났는데 계속 떨어지면 안 팔고 났는데 되지. 계속 더 올라가요. 그래서 예. 잘못 팔았나 다시 사. 예. 그럼 손해야. 예. 사고 나니까 또 떨어져. 떨어져. 마음을 비우고 딱 딸만큼만 따고 빠지면 그게 절대 이제 안 안 돼요. 비워져요. 그게 사람 그래서 마음이 이제 지금 벌써 그렇지 좀비가 않죠. 될 네, 그 벌써 아주 좀비가 지금 돼. 그 그런 재질이 너무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 안 저 되겠네. 밖에 봐요. 우리 진짜 좀비. 좀비 좋아갖고 내가 좀비다. 아니 그래서 실제로 저도 이게 이제 그 제 돈을 투자해보고 기사를 쓰는 뭐 그런 코너가 있어가지고 저도 실제로 여기서 처음에 2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을 해봤어요. 비트코인을 사서. 1860배 뛴다는 그때 7년 전에 7년이 아니고 연초에 그때만 해도 비트코인이 100 몇만 원 하던 시절이었거든요. 예. 지금은 참고로 1,3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면 돈 엄청 얼마 번 벌었겠네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엄청 재벌이시겠네. 지금. 그걸 예. 갖고 있었어야죠. 근데 중간에 팔아 좀 올랐으니까. 뭐 그런 경우도 많이 있고. 근데 처음에 정말 투자를 시작하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몰라서 처음 하니까 몰라서 9시에 시작해서 3시 반에 문 닫는 줄 알았어요. 아니 기자입니다 지금 이분이. 처음 해보니까. 예. 근데 이렇게 스릴 넘치는 얘기를 딱 끊었다 이따가 하면 안 될까? 네, 안타깝습니다. 자, 3부 뒤 3부에 계속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정봉재 정치쇼 3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좀비 좀 정리해 주시고요. 계속 예. 하시죠. 예. 계속 들여다보고 있어요. 처음에 딱 투자를 해서 주식시장처럼 9시에서 그 3시 반에 문 닫는 줄 알고 안 봤어요. 그 다음에는. 예.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 밤 9시쯤인가 열어봤는데 가격이 제가 그때 본 가격하고 달라진 거예요.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거래소 그걸 소개해줬던 담당 대리한테 전화를 했더니 기자님 이게 사실은 24시간 거래가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순간부터 정말 한 일주일간은 정말 자다가 눈만 뜨면 보고 화장실 가서도 보고 정말 어머 그럼 좀비가 되신 거네. 좀비가 됐었어요. 됐죠. 근데 양 언니 어. 우리는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예, 저는 관심도 없고 저희는 이런 분야 잘 전혀 모르는 모르니까. 잘 모르고 비트코인 투자도 안 하고 투자할 돈도 없고 그러다 보니 좀 우리들이 표정이 지금 멍. 이게 왜 뉴스인지 자체를 이해를 못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근데 죄송합니다. 핫하게 핫하긴 계속 하죠. 그 네. 검색어에는 올라오더라고요. 그 설명을 드리자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핫한 것은 맞고 그러니까 제가 고기 대회때 저처럼 그냥 관심 없이 사는 사람들로 사는데 별 지장은 없는 거죠. 맞아요. 예. 전혀 없는 없는데 거죠. 전혀 없는 음. 거죠. 근데 여기서 약간 문제가 뭐냐면 이게 가격이 너무 급등락하기 때문에 피해를 투기 성향, 투기적으로 많이 피해 보는 시장이 사람들이 바뀌었어요. 많아요. 근데 이 가상화폐의 약간 양면성이 뭐냐면 시장은 투기적으로 흘렀는데 이 가상화폐 기술이 되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거 그리고 이 소위 암호화폐라는 이게 일종의 뭐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도 이런 투기 시장을 규제를 해야 되지만 또 이 블록체인이나 4차 산업혁명을 육성해야 되는 약간 이중적인 위치에 처해 있거든요. 우리 정부는 현재 아무 입장이 없죠. 그래서 정부가 아무 입장이 없어서 최근에 발표한 게 뭐냐면 그 가상통화 TF라고 구성을 해서 금융위 중심으로 뭔가 규제 연구해보겠다. 제도와 법제화를 한번 해보자고 하다가 이걸 결국 어제부로 법무부로 넘겼습니다. 법무부. 예, 법무부로 넘겼다는 얘기는 뭐냐면 아. 이 시장을 육성하기보다는 일단 규제하자. 규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거나 아니면 무슨 범죄 악용되거나 이걸 일단 규제하고 보겠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업계에서는 약간 굉장히 우려의 부정적이죠. 목소리가 예. 많거든요. 미국과 왜냐하면 일본과 예. 일본의 방향과는 역행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약간 해외랑 우리랑 법 체계 시스템이 달라서 그러는데요.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는 이런 쪽 이러- 법은 몰라요. 아 그래요? 이러한 거 정해주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만 해라는 시스템이고 미국은 이거 정해주고 이거 빼고 다 해도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법체계 시스템 자체가 이런 신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약간 어렵죠. 보수적이고 보수적이고 부정적이죠. 부정적이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게 어쨌든 새로운 기술이고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라는
있다라고 보면은 무조건 규제하는 것보다는 일단 소비자 피해는 최소화시키는 방향에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어쨌든 좀비는 막읍시다. 좀비. 네. 알겠습니다. 김기창 샵 1035 지금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런 문자가 들어왔네요. 김기창님 봉도사님 포스터 지명 수배자 같아요. 저게 의도 아니야? 제작진의 의도예요. 예. 저기 와일드 쇼라고 돼 있는데 저기 W 시작하니까 원티드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아 그래 왜 와일드 쇼인지 모르죠. 와일드가 야생적인 남자들이 뭐였다? 아니 저도 몰라요. 그냥 와일드 쇼라고 제작진이 붙였어요. 원래 와일드 카드라고 하는 게 축구나 이런 데서는 그렇죠. 청소년 팀이나 23세 미만일 때 나이 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저기 어린 사람들 사이에 내가 들어가서 와일드 쇼 아닌가? 아니 30살이라면서. 그렇게 어린 사람 안민석 지금 들어와 있는데 네. 왜? 암석은 나이 어려요. 아 그래요? 예, 그러세요? 60년대생이에요. 60년대생 어린 거 이것도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양지열 변호사님 스토킹 사건? 예, 그러니까 스토킹 사건이 끊임없이 있는데 어. 어제 새벽이죠. 그러니까 윤태진 아나운서라고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은 네. 야구나 네. 뭐 축구 이런 경기 관련해서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많이들 좋아하시는 분이고 여자분이에요, 남자분이에요? 여자분입니다. 오, 여자분인데 남자 이름인데. 예, 2015년인가 프리랜서 선언하고 나와서 여러 가지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신 분인데 이게 자기 문자를 받았다면서 어제 새벽에 예. SNS에 올렸어요. 지금 뭐 이런 일로 시달리고 있다. 근데 문자 내용이 자 아파트 앞이다. 안 자는 거 안다. 불 켜져 있네. 어머나. 당장 나와라. 어머. 한 대 맞아줄 테니까 나와라. 벨 누를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문자가 오는 겁니다. 집에 있는데. 그럼 이 스토킹을 하는 사람이 어느 집이 어느 방이고 거기에 있는지 없는지까지 다 와서 지금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새벽에. 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처음도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처음도 아니어서 이 정도면 사실 법적으로 봤을 때도 협박이 명백해 보이거든요. 거의. 그거는 새벽에 누가 이런 문자 들어오면은 밤잠을 이룰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아직 뭐 형사 고발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예. 또 하나의 뭐 연예인 스토킹 사건이 이뤄졌고 사실 연예계에서는 굉장히 이런 일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 뭐 담적인 예로 하나 떠오르는 게 그룹 걸그룹 에이핑크라고 아세요? 예. 네. 네, 에이핑크라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영국계인가 캐나다인가 한국 사람이 가는 데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라고 네? 협박을 해가지고 뭐 이거는 또 너무 황당한 게요. 일본에 가서 콘서트를 한다 그러면 일본 공연장에 그 얘기를 하고 뭐 개별적으로 멤버들이 어디 방송에 출연하면 그 방송국에 연락을 하고 그러는 바람에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체포는 안 되는데 인터폴의 적색 수배까지 내려질 정도의 그런 사건들도 있어서 이게 정말 그냥 어떤 해프닝 내지는 연예인분들이 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누가 저 계속 따라다녔어요라고 고백하는 그런 수준에 끝나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대가 발전을 하면서 이 추격할 수 있는 기술들도 많이 발전했잖아요. 그러니까 연예인들 일정 같은 것도 이제 소속사에서는 알려야 되니까 알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이게 한두 사람끼리 추격을 하기 시작하면 그야말로 그 뭐 저 진짜 연예인들은 뭐 개인적으로 숨 쉴 공간도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스토킹 처벌이 무척 그 수위가 낮다는 거 아니에요? 스토킹 자체만으로는 처벌이 처벌하기 어려워. 불가능해요. 이게 우리 논의됐다가 논의됐다가 예, 없고요. 늘 지금 이제 없어진 거. 뭐가 있냐면 이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처벌이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토킹을 하다가 잠재적 범죄잖아요.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밖에서 보고 있다 나와라는 정도가 되면 이거는 공포감을 조성할 정도니까 협박이라도 가능한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멍하게 정말 좀비처럼 따라다닌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스토킹 좀비. 스토킹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에는 나중에는 그 사람과 자기가 가깝다는 심리가 생긴대요. 네. 그러니까 자기 혼자 머릿속에서 가상의 연애를 하는 거예요. 어허. 그래서 상대방은 전혀 모르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뭐 방에 들어와서 침대에 누워 있는다든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그거 너무 무섭게 자기는 자연스럽게 너는 그러니까 3년을 예를 들어서 단적인 3년을 스토킹을 하다 보면 3년 동안 사귄 것처럼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럼 그래서- 정신병이잖아요. 그렇죠. 난 그거 느껴봤어요. 근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나 그거 느껴봤어요. 예를 들었고 그 어떤 사람의 책을 한 사람 책을 집요하게 계속 읽잖아요. 네.
마치 교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런 그 일이 사람하고. 벌어진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사람의 최근 머리는 정서적 교감이지만 침대 옆에 누워 있는 거는 그러니까 제가 너무 그래서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아니 내가 뭐 아니 근데 뭐 남자 아이돌 같은 경우 그 소위 사생팬이라고 하죠. 네. 그런 팬들이 네. 갑자기 집에 들어와 있어서 막 깜짝 놀랐다. 실제로 그런 분도 있어요. 그런 말들을 오.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연예인들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 남녀 관계에서도 이런 일이 이어지는데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로 했을 때 몇 해 전에 시달리다 못해서 이런 일들이 많으니까 경범죄 처벌법에 하나 들어가긴 했어요. 그래서 경범죄. 네, 두 번까지 쫓아오지 마라 그랬는데 세 번째도 쫓아오면 신고를 하면 8만 원 과태료. 아니 근데 그 8만 원 내고 아니, 또 난 진짜 쫓아다녀.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물어봐도 될까 모르겠네. 우리 방송에서 약간 그 수위가 높긴 한데. 조절해서 말씀해 주세요. 아니 괜찮아요. 물어봐도 왜냐면 이거 궁금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보복 그 사귈 때 찍어오는 무슨 동영상 이런 걸 갖고 네. 유출하잖아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그거는 유명- 스토킹의 그렇죠. 수준이 넘는 거고 그렇죠. 성범죄 처벌 특례법에 의해서 예. 음란물 유포죄로 바로 강력하게 이건 처벌을 연예인들 해요. 많이 네. 당한 일이죠. 그거는 저 대통령까지도 관심을 가져서 그러니까 리벤지 포르노라고 하죠. 리벤지. 네, 리벤지 그 포르노라고 이름이 하죠. 기억이 안 나. 그래서 그건 영상이건 사진이건 근데 이거는 리벤지 포르노. 그렇게까지 확실한 범법 행위로 나가면 괜찮다는 게 처벌할 막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괜찮다는 그러니까 그때부터 예, 확실히 예. 처벌이 가능한데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일이 분명히 벌어질 것 같은데 일을 벌어지진 않고 그러니까 이 공포감은 엄청나게 들고 그래서 이거를 사람이 공포감을 느낄 정도의 수준이 되면 예. 실제로 사건으로까지 이어지기 전이라도 막아야 되지 않느냐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조현주님 딸 둘을 키우는 입장에서 정말 무섭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게 소름 끼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긴장감 높으면서 지난 정권 9년 동안 국민들을 샅샅이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사찰하고 그렇죠. 그거 더 무섭죠. 그런 정권에 대한 분노가 더 커야 되는 그래서 거예요. 쫓아냈잖아요. 쫓아냈나요? 예. 국민들께서 아니 먼저 정부는 전 정부는 못 쫓아냈잖아요. 뭐 그럼 쫓아놓이죠. 어딘가 쫓아놓아야 될 거 아니야. 강도사님 예. 고정하소서. 그러면 그 현실적으로 예. 뭐 이런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한 방법은 없는 근데 건가요? 이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윤태진 아나운서도 그런 방법을 취했는데 증거들을 일단 혹시 흔적을 남기거나 네. 이 사람들이 집에까지 들어오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없을 때 그래서 집에 들어와서 괜히 이렇게 소파에 누워보고 앉아보고 그거 교감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막 스릴러 영화 같아요. 자택 침입 아니에요? 그거는 주거 침입이 되는 주거 거죠. 침입. 그러니까 예. 이런 식의 거를 찾을 수 있으면 일단 법적 아. 조치를 취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단계가 아니라도 경찰에 요청을 하거나 주변에 네. 좀 그러니까 좀 겁을 먹을 만한 어른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있거나 해서 명백하게 초기에 경고를 주지 않으면 안 그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기에 경고를 안 주면 허락하는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상태가 점점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야 무섭다 근데 진짜. 저는요 이런 협박 받아봤어요. 제가 그때 이제 이런저런 거 막 폭로할 때 제 페북인가 네. 페북으로 네 딸 얼굴 알아. 네 딸 중2 이래매 이런 협박. 제가 2011년에 나 무슨 네, 수로 떴잖아요. 네. 그때 참 막 열광하는 사람이 있는 줄 알았죠. 네. 이 수구적인 사람들, 아주 극보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애들 조심해야 되면서 학교, 어머. 학년 이거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 게 누가 이제 문자도 보내주셨는데 특히 요즘엔 SNS에 사진 같은 걸 올리면 위치 정보가 같이 뜨잖아요. 한 자기 다니는 데를 고스란히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 고란 기자님이 카페에서 뭐 케이크 사진이 예쁘네 뭐 찍었어요. 그러면 그 자리를 찾아가서 여기 고 기자가 앉았던 자리지 하면서 거기 사진 찍는 사람이 생긴다니까요. 그렇게 스토킹을 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다. 아니 경험에서 나오는 아니, 아니, 그게 이거 아니라 더 이상하면 안 되겠어요. 아니, 꼭 그게 아니고 방법을 알려주는 느낌. 아니 저 스토킹하는 사람들은 기본이에요. 스토킹 ABC에서 입문 과정이에요. 입문 과정. 근데 너무 무섭다. 네, 그 무섭죠. 무서워. 그렇게 아이들 사진 특히 주의하시는 거예요. 해외 선진국에서는요 SNS에 아이들 사진 함부로 올리면 부모를 처벌합니다. 아동학대 일종으로 봐요, 사실은. 예. 아이 초상권 침해 거예요? 아이 초상권 플러스 범죄에 이거를 노출시킨다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 지적하더라고. 본인은 좋아서 올리지만 부인의 동의를 얻으셨어요? 그 내가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그래도 지금 얘기한 그 말씀이네. 왜냐하면 그렇죠. 예. 부인도 원하지 않는데 노출시켜갖고 우리가 이제 뭐 노출시키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무서워졌습니다. 그런 게 의외로 예를 많잖아요. SNS는 특히 주의하실 게 너무 많습니다. 그것만 말씀드려도 1시간 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그러네요. 같아요. 근데 고란 기자님, 네. 이 그 금연 아파트 과태료 부과한다. 확 넘어가시고. 바로 훅 떠와가지고 깜짝 놀라겠습니다. 그 11월 7일부터 금연 아파트 제도라고 도입됐거든요.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우린 빌라기 때문에 못 들어봤는데. 빌라도 뭐 공동주택에 해당하니까 뭐 가능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민들의 동의로 단지 안의 일부 지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아파트. 이걸 금연 아파트라고 합니다. 금연 아파트. 그래서 세대의 절반 이상이 참여하면 금연 아파트로 지정할 수 있고요. 이게 지난해 9월 3일에 보건복지부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서 처음 시행됐고요. 이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이런 공공기관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그럼 어디 가서 피워? 거기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웃단지 가서. 일부에서는 이게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네. 자기 집 화장실에서. 네. 근데 그래서요. 그러면 또 환기구 타고 다 환기구 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와가지고 그래서 냄새 이게 나요. 금연 아파트로 지정하니까 이제 집에서 담배를 피우거든요. 금연 아파트로 지정을 하니까 집에 그래서 집에서 자기 담배를 집에서 피워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집인데 내가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야라고 근데 베란다로 지적하는데 올라가고 그렇죠. 목욕탕 환기구로 그렇죠.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또 호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한 건데 이렇게 지정을 해서 이게 실제로 금지를 하면 이제 과태료를 10만 원에서 5만 원 이게 계도 기간이었거든요. 이게 10만 원에서 5만 원 조정해서 매기는데요. 이제 지난달 7일에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되면서 과태료가 본격적으로 10만 원 부과가 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이 과태료라는 게 사실 의미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 금연 아파트 51곳이 서울시에 지정이 됐는데 현재까지 설마 그 사이에 흡연 안 한 분이 있겠어요? 근데 단속 실적이 전무합니다. 아니 근데 고란 기자님, 네. 저는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금연 거리, 금연 장소 그 우리나라 세계 최강이라 그러거든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프랑스도 거리에서 다 피우고 미국 뉴욕 워싱턴 다 피우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도 식당에서 피워요. 아 그래요? 어깨가 닿다 붙었는데 거기서 담배 피거든요. 근데 이게 한 그 금연자, 네. 사회학자 이런 지적을 해요. 네. 저게 전체주의적 산물인데 왜 진보 진영의 그 자치단체장들이 금연거리 지정해놓고 경축 이런 거 아니야? 그 옛날에 군사 독재 정권에서 하던 시절에 하던 거다. 너무 금연이 많고 자기도 담배를 피우지 않지만 흡연자들의 권리도 중요한데 너무 과도하게 많이 해놓고 그 사회 전체적으로 너무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그게요 순기능도 있고 역기능도 있는데 네. 규제라는 게 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침에 머리 싹 감고 깨끗하게 화장하고 나오는데 앞에 남자분이 가다가 담배 훅 해갖고 머리에 담배 냄새 날 때 진짜 싫어요. 싫죠. 그리고- 아니, 그러니까 간접 흡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맞아요. 근데 그게 좀 과도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과도하다는 주장. 난 전체주의적 산물이다라고 하니까 딱 가슴에 오더라고. 전 담배 안 피거든요. 네. 그거는 저도 상당 부분 공감하는 게 저는 몰랐던 게 그 정부에서 계속해서 금연 정책을 많이 펴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담배 피우는 사람이 굉장히 적을 줄 알았어요. 근데 많죠. 올해 통계를 보니까 줄지 남성의 않았어요? 경우는 40%가 여전히 유지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럼 대한민국 남성의 40%가 여전히 하는 좋은 일이고 나쁜 일이고 그런데 정책을 보면 너무 일률적으로 확 막아버리거든요. 다 그러니까 먹어버렸어요. 숨통을 이- 안 터주고 막는데 거기에 반발을 안 해요. 이거 되게 신기한 일이에요, 사실은 진짜. 그게 에티켓으로 해결할 그렇죠. 일이. 그렇죠. 그리고 비흡연자 입장에서는 사실 길거리에서 담배 피우는 것도 뭐 그게 전체주의 산물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공익? 그러니까 이게 공익이라는 건 또- 뭐냐면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두 개를 담배를 피울 권리, 담배를 싫어하는 권리로 맞아요. 싸웠는데 맞아요. 이게 그 싫어할 권리를 더 중요하게 인정을 해준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봉도사님이 지적한 거는 그거를 시행하는 방법이 네. 너무 권위적이고 강압적이고 군사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적. 실제로 군사작전 오케이. 하듯이. 동의. 그거는 다 동의할 것 같아요. 비흡연자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서울시에 보행 중 흡연을 금지한 조례를 제정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서울시의 온오프라인 정책 공론장에서 보행 중 흡연 금지가 88.2%의 압도적인 찬성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길거리 흡연 금지 제도를 마련할까를 검토를 했다가 아니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게 흡연자의 끼경권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추진하지 않기로 한 거거든요. 그쪽 길거리 흡연까지 금지하면 부스를 많이 설치하는 거 맞아요. 외에는 없잖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지금 길거리 흡연 많이 금지돼 있어요. 그건 근데 이제 구단위에서 그 하는 구단위에서. 걸로 그러니까 알고 엄청 있고요. 없죠. 그래서 거의 담배를 못 피워요 길거리에서. 근데 문제는 그건 것 같아요. 저도
길거리에서 그렇게 다니면서 더군다나 걸어 다니면서 그거는 말도 안 되는데 우리 대한민국처럼 사람 많은 데서 그러면 그렇게 막으려면 피울 사람들의 6대 4니까 사회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숨쉴 공간을 만들어줘야 네. 되는데 그게 너무 부족한 채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야 막아 이러면 막아버리고 이게 저도 그 형태는 좀 네. 마음에 안 들어요. 싱가포르는 금연구역이 많고요. 그 잘못들 알고 계신데 일본은 금연 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일본은 식당에서 허용되는 데들도 무척 많고요. 싱가포르는 껌만 잘못 뱉어도 그럼요. 과태료가 거기 10만 원. 경찰 국가니까. 아니 거기는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아주 국가를 잘 매너되어진 군사 독재 국가죠 독재 사실. 국가죠, 그러니까 거기는. 싱가포르 네. 모델로 삼으면 안 되는데 싱가포르이 네. 깨끗하다고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거기는 그 오너 개념이죠 사실상. 아니 근데 난 군주 저는 개념이에요. 진짜 이상한 게 경축 어디서부터 어디 도로 금연구역 설정하는데 그분이 너무나 진보적인 그 자치단체장이에요. 근데 이게 금지하고 좋아하는 거는 별로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근데 금지를 하면서 동시에 흡연자들의 끼경권도 보장할 그렇죠. 수 있는 예. 공간을 마련해 줬으면 아니 예를 들었고 내 옛날에 한 칼럼을 봤는데 네. 그 이제 그 경기도 어디 지나가다 러브 호텔인데 거기도 플래카드가 붙어 있는 걸 누가 조롱하더라고. 경축 지하에서부터 방까지 직통 엘리베이터 개통 이게요. 그게 경축할 일도 아니고 그걸 누가 칼럼으로 썼는데 저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근데 내가 경축 우리 이제 노원구에 경축 뭐 노원구 저녁 거리 흡연 금지 붙였는데 이거 군사 작전인데. 그러니까요. 근데 그것도 네. 보장해 주면서 이거는 무슨 이렇게 법적인 문제로 그냥 해결하기보다는 볼 수도 정말 없어요. 에티켓 문제로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들건 못 가서 몰래 피우라는 거예요 그냥. 아니 길거리 다니면서 담배를 피우시는데 이렇게 하면 아까 그 담배 냄새 된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육아휴직 기간에 애들을 이제 유모차를 끌고 가거나 애들 손잡고 걸어갈 때 보면 이 흡연자분들이 담배를 피고 있다가 이렇게 손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거기 담배 그 연기가 날아오는 그게 애 눈높이하고 딱 맞아요. 그럼 너무 불안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연기도 연기라니와 불똥이 혹시 튀게 될까 봐.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뭐 지하철 버스 정류장 10m 주변 금연을 하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찬성하는데 문제는 진짜 너무 통으로 막아버리는 전체주의적인, 부분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건물을 통으로 막아버리니까 진짜 한 4, 50층 되는 회사원들 많은 건물 그거 통으로 막아버리면 다 내려가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는 남자들의 40%는 다 밖으로 나와가지고 옆 건물 쓰레기통을 다 완전 난리 전쟁터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상암 여기 우리 그 방송국 많은 상암 가면요. 네. 진짜 담배 좀비들이 있습니다. 아 근데 5, 60명 모여갖고 근데요 저는 남성들이 담배 피러 가자 그래갖고 회의하다가 담배 피러 가자 그래갖고 나가가지고 결정을 변복하고 오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근데 최민희 의원님 여성 흡연율이 더 높은 거 아세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한 아니고. 20에서 25% 증가율이 네. 증가율이 있겠죠. 좀 높지. 예. 여기 담배 피는 분들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그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여성분들도 피우기 때문에 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자칫하면 제가 뭐라 그랬는지 까먹었어요. 아니 그래서 아니 어쨌든 간에 무슨 아니 그게 아니라 그 지적하고 싶은 거는 다 같이 모인 데서 결정해놓고 일부 그 회원들만 빠져가지고 있는 자리에서 결정하는 건 문제라는 그렇죠. 거죠. 맞아요. 담배와 상관없는 얘기잖아요. 제가 여성이건 남성이건 박 기자님 제가 무슨 얘기했는지 까먹었어요. 아니 근데 그래서 그 금연 정책 좋은데 너무 군사 작전 하듯이 네. 획일적으로 몰아붙이고 있고 그거는 또 아니다. 피우는 사람들을 피울 수 있는 장소를 해주면서 같이 막아줘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지만 막다고 동시에 피우시는 분들도 예. 그 더 주의해야 더 하고. 주의를 좀 그런 해주셨으면 해야죠. 하는. 근데 네. 담배 피는 사람들이 금연 대통령 뭐 탄핵하자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우리 정책 그것도 무슨 말씀이세요? 담배 피울 권리를 줘라 막 그러면서 아니 그 트럼프 담배 피우지 않을까? 어머 저 몰라요. 트럼프가 술은 확실하게 안 마시는데 담배는 피울 가능성이 있어요. 술은 형이 알코올 저 중독으로 다음 뉴스 사망을 해서 할래요. 예, 다음 뉴스 하세요. 이제 거의 끝나가는데 뭐. 네, 그래도 할래요. 예. 아, 서울대 교수님 한 아, 분이 이거 너무 네, 황당한- 이건 너무 치사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네. 10년 동안 자신의 논문 43편에 아들 이름을 함께 등재시켰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 아들은 아들이 엄청 똑똑한가 봐요. 예, 중고생들인데 네, 천재인가 봐요, 그런데 천재. 아인슈타인. 이 교수가 어떻게 해명을 했냐면
자주 연구실에 와서 거들어서 연구원이 이름을 넣어준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도 가서 거들고 싶네요. 예, 경찰이 내사를 받자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인데요. 예. 처음엔 이 서울대 교수 혼자 끔찍하게 자식 사랑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어허, 다른 교수도 교수들도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학술 사이트를 통해서 한 신문이 이게 이제 확인한 건데요. 예. 이게 주로 좋은 데예요. 서울대, 포항공대, 연대, 전국 주요 대학 교수를 포함한 10명 정도가 중고생 10명이 총 24편의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그런데 이들은 첫 논문 제출 평균 연령이 몇 네. 살이게요? 만 16.4세입니다. 천재인가 봐요. 천재. 그런 사람들 왜 노벨상 안 줘? 그러게요. 그런데요, 그게 보통 논문이 아니에요. 적극 육성해야 되는 거 보통 아닌가요? 엄청 깐죽거린다. 그러니까 SCI급 논문 그럼 알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네. 데서 인용을 할 정도의 수준이라는 네. 거예요. 그렇죠. 과학기술 논문 네. 검색이 되는 건데요. 그거를 16살이 썼어요? 네, 이것을 쓴 육성해서- 아이도 있습니다. 와. 첫 번째 우리 네. 노벨상 예, 수상자. 아이도 있어요? 네, 아이가 중학생 있습니다. 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을 해놓고 교수님들이 해명한 게 더 웃겨요. 오. 네, 해명의 유형이 몇 개인데요. 첫째, 초고 작성에 직접 참여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게 진짜 천재인 진짜 거고. 천재다. 천재, 아, 천재. 전화 연결 한번 해야겠는데. 네, 그렇죠. 그다음에 두 국가급 영재로 번째는 육성하는. 실험 기구를 세척하고 또 나중에 정리를 했다. 그거 저도 하고 싶어요. 네, 이게 두 아니 번째. 그럼 거기 연구실 하고. 와갖고 청소해 주신 아주머니들 계시잖아요. 미아원 그분 아주머니들. 다 들어가야죠. 그분들 다 들어가야 되네. 그런데 아, 택배 온 분들도 들어가야지. 솔직한 교수님들도 계세요. 스펙 때문에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진짜겠죠. 그게 진정한 거죠. 그게 진짜겠죠. 아이들 스피커 올려주려고. 예, 그리고 실제로 몇몇 대학 입시에 몇몇은 활용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소서에 논문 공저자로 어머머. 이름을 기재했다고 그건 범죄인데? 아니 합니다. 그걸 공조자로 한다고 또 그 대학을 스펙으로 인정을 해줘요? 그것도 웃기다. 네. 정말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워하는 대한민국이 아무도 이 지도급 인사들을 믿지 신뢰하지 않는 않죠. 상황이 네.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마지막에 그 케이스 있잖아요. 스펙용으로 논문에 네. 공저자로 올라갔고 그거를 이용해서 대학에 들어갔다라면 이건 정유랑 뭐가 달라요? 아, 그렇죠. 정의라 다를 거 없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청탁으로 인해서 부정 입사한 경우에 그 결과에 대해서 손을 못 대잖아요. 지금 우리 제도가. 부정 입사한 것도 처음에 정의라도요. 지금 문제가 되니까 아웃시켰잖아요. 대학교에서는 이미 입학한 거 어쩔 수 없다 그랬어요. 이대에서 처음에. 그래갖고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고 먼저 고등학교를 제적을 시켰어요. 예, 이게 이제 이 논문으로 대학 스펙을 쌓은 경우잖아요. 네. 네. 이게 아니고 각 대학에 이제 왜 내가 나온 대학교인데 동문 입학 그래갖고 특혜로 들어가는 그 그게 그렇죠. 한국에도 있어요? 예,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 오. 예, 그래서 그건 동문 한국에는 없는. 입학을 하면 등록금의 특혜는 네. 주는데. 네, 그런 것이 스멀스멀 부활한 케이스가 있다고. 아니 그래서 학생 선발의 자율권을 주고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거 굉장히 시인이 좋잖아요. 근데 현실에서 보면 정말 이런 일을 보면서 야 학력고사로 선발하던 시절이 좋았다. 그 얘기 많이 하세요. 이런 사실은. 말씀들을 가장 하세요. 공정하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고란 기자의 한 표. 예. 저희 아니, 집사람도 그쪽에 한 표를 항상 강조하더라고요. 지금 네. 학종이라고 하잖아요. 학생 네. 종합 기록부. 그게 정말 엄마가 부지런해야지 뭔가 만들 수 있는 엄마가 거잖아요. 그걸 해요? 그럼 엄마는 천재예요. 학교 왜 선생님들이 혼내고 그러세요? 아니 학교 우리 고란 선생님들이 기자님은. 아니 학종으로 어떻게 엄마가 가요? 학원을 섭외하는 거죠. 그렇죠. 엄마가 학원을 섭외하는 거지. 엄마가 학원을 섭외하고 할아버지가 돈을 이제 대고 지원 예. 대시는 거죠. 할아버지가 집을 팔아서 돈을 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냥 내서도 안 돼. 아빠는 간섭하면 안 아빠는 돼요. 그냥 예. 아무 가만히 있으면 되는 아빠 그냥 거예요. 술 드시고 천천히 집에 들어오시면 되는 거야. 야, 이 천재들 곧 연결 한번 해봐야겠는데. 16살 STI. 알겠습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끝났어요. 감사합니다. 예, 저는 4부 미신타파로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 하소서.